한명숙 전 국무총리, 우리나라 초대 여성 총리를 지낸 사람이죠. 한명숙. 이 사람이 자서전을 내겠답니다. 이번 달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23일을 기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자서전을 내겠답니다. 제목이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결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책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책을 내는 그런 기법으로 지금 출판 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885명, 9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은 돈이 2,628만 원이 모아져 있답니다. 1,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3천만 원 가까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씨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전 한신공영 대표 한만영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3억 원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이건 유죄, 돈 받은 게 명확한 3억 원에 대해서,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13명 대법관 중에 8명은 돈 받았어, 유죄, 5명은 잘 모르겠어, 혹은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래서 무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9억 원에 대해서 유죄, 이렇게 됐던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입니다. 근데 한명숙 본인은 또 다른 진실이 있다, 아니 정반대의 진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리 이 한명숙 씨가 쓴 머릿말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지난 근 10년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 추천사를 썼는데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썼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부 독재의 기생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한명숙 씨가 5월 23일쯤에 자기 자서전을 내는데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라는 말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군부 독재에 기생했던 사람이고 자기네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랍니다. 댓글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명숙 결백 자서전 출간. 첫 번째, 돈에 지저분하다. 자기 책 내는 것도 펀딩하냐. 제가 그냥 원코멘트 달아드린다면요, 정치적으로 내는 책이기 때문에 펀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 그렇게 살아온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온 거? 뇌물 받으면서 살아온 거. 시청자분께서는 그렇게 다른 걸로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 이제는 책 내서 돈 벌려고 하는군. 그래,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지. 이제 흔히 비판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말이야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댓글 다른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아니 잠깐만, 순소리는 진실일까? 한 발짝 더 들어가셔서 폐부를 찔러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우기기 시작한 것 같아. 금년 어느쯤에 광복절쯤에 아니면 금년 성탄절쯤에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진영의 데모라고 불리는 친문 데모, 친노 데모라고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특별 사면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대선을 나오려고 대선 후보 중에 카드로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될 텐데, 이번에 자서전 내는 걸 보니까 대선 나오려고 벌써부터 수를 놓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저희 시청자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바닥 손금 보듯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건설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처음에는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거나 뭐가 좀 깨름직했던 일도 여러 해를 두고 아니야 난 돈 받은 적 없어 여러 해를 두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아 나는 돈 받은 일 없는 거지 라는 진실을 스스로 믿게 된다는 것. 반사회적 인격장애. 거짓말을 수십 년을 두고 수년을 두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도 그냥 믿어버리고 마는 그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혹시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명숙 전 총리 지금 거짓말 탐지기 하면은 안 걸릴 것 같아. 왜? 본인도 진실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만호 사장한테 받았다는 그 수표가 1억 원짜리 수표가 한 총리 동생 전세자금으로 간 것이 그게 있거든요. 그 증거물 흔히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 제1호라고 할 때 그 수표 한만호 이름으로 돼 있는 수표 그것이 한명숙 전 총리의 손을 거쳐서 한명숙 동생으로 이 올라간 것이 증거물로 있는데 자신의 진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한 측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주의를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 그것을 다시 조사하라. 이런 수사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역시 전부 다 무혐의로 나오자 여기에 매우 실망을 했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매우 실망을 하던 끝에 그렇다면 이제 나한테 남은 카드가 뭐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한명숙 구하기 이것도 다 실패로 돌아갔으니 이제 뭐를 해야 되지? 내가 내 손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겠군. 그래서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 거 아닌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딱 한 줄로 평하고 말았습니다. 파렴치하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 이경전 교수 기억나십니까? 카이스트 출신인데요. 우리나라 네로라는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카이스트 학교 개교 이래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졸업한 천재. 그것도 대학원을 수석 입학한 천재. 20대 때 박사 된 건 물론이고요. 지금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인데요. 이경전 교수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자서전 나는 결백합니다. 이걸 낸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명숙 씨, 우리 사람은 못 돼도 짐승은 되지 맙시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 정치인이 정치를 하다 보면 아차 돈을 받을 수도 있겠지. 아차 하면 숨기고 싶기도 했겠지. 아차 처음에는 부인도 했겠지. 그러나 명백한 증거물이 나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나오고 2년 동안 수용을 다 마치고 만개 출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끝끝내 책을 내면서 끝끝내 나는 결백하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명숙 씨, 인간 대 인간으로 호소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못 돼도 짐승은 되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